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펀드 매니저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업무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주식 투자를 가장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펀드 매니저이고, 그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업무들을 빠뜨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업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면 저는 펀드 매니저 업무를 수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기업 분석 업무를 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대신 이제 주변에 이제 펀드 매니저였던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는 들은 적이 있고, 특히 그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의 경우가 이기는 투자라는 책자에서 펀드 매니저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들었던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의 업무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아서 그 펀드 매니저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구나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피터 린치가 이기는 투자라는 책자에서 주로 하고 밝혀 있는 내용은 펀드 매니저 업무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자료를 검토하는지를 설명을 했고, 자기가 각각의 업종에 해당 기업들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6개월 정기 점검 과정에서 성과가 어땠는지를 설명하는 그 자료를 묶어서 책으로 낸 것이 바로 이기는 투자입니다. 자,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어떤 업무를 하느냐, 일별로 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일단 출근하면 전일 매수 매도했던 주식 목록을 점검을 합니다. 자기가 사라고 했던 것이 제대로 사졌는지, 팔으라고 했던 것이 제대로 팔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새로운 매수도 목록을 넘기기 위해서 자료 검토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 자료가 정해지면 자기의 업무 마감 이전에 새 매수도 목록을 트레이더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퇴근을 하는 거죠.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은 대부분 자기가 주식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되게 트레이더라는 그 사람들을 옆에 두고 그분들에게 맡겨서 하고 있어요. 실제 자산운용사의 경우도,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도 본인이 사고 팔고를 하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사고 팔라는 명령을 다른 그 증권사에 내리면 증권사에서 사고 파는 업무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는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업무가 반복되어 발생을 하고 나면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자신이 사고 팔았던 그 포트폴리오인 자신의 펀드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다음에 각 기업별로 성과가 예상했던 대로 나타났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종목 교체를 검토해야 되는지 아닌지와 같은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바로 6개월의 정기 점검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는 어떤 자료를 검토를 했을까요?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용어를 좀 달리 쓴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익숙한 용어로 좀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점들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검토하는 내용들로는 공개된 자료가 있어요. 공개된 자료 안에는 우리가 전자공시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그다음에 뭐 사업보고서에 딸려 있는 뭐 연결감사보고서, 이런 보고서들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올라와 있죠. 그런 보고서들을 검토하면서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네이버나 포털을 통해서 경제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서 종목을 찾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피터 린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스 기사, 잡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싶은 내용들의 질의사항을 추가로 뽑고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과정을 하는데요. 기업에 직접 접촉하기도 하고 산업 전문가나 그 사업 전문가들인 자신의 정보원들에게 그 연락해서 그 내용들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인 투자가이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피터 린치야 유명한 펀드 매니저고 큰 기업 큰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답변을 해주지 개인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면 답변해 주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답변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그 우량 기업의 경우는 IR팀을 따로 두고 있어요. 바로 Investors Relationship 해가지고 주주관계팀이라는 그 팀을 두고 있고 주주들이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거나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성실히 답변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정보원이라고 하면 마치 불법적인 내지는 뭐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그런 멤버들하고의 뭔가를 하나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정보원이 아니고 산업 전문가나 이제 사업 전문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하이닉스에 그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를 그런 그 하이닉스에 있는 사람한테 확인을 해보거나 이런 이야기가 기사에 나왔는데 봤느냐 아니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내지는 증권사의 그 산업 전문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칭해서 정보원이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 주가 조작하는 멤버들을 정보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원한테 물어봤다고 해서 그 판단을 그 사람에게 일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이 선정되면 해당 기업의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회사의 과거 실적이 어땠는지,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앞으로 전망을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해당 기업이 성장성이 있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그 메모를 해두고 그러한 것들을 발표하는 짧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종목 선정을 하는데 판단을 내리고 있죠.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공개 자료와 기업 접촉을 하는 부분들은 탑다운 어프로치, 바로 위에서 아래로 접근하는 접근법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 해당 기업의 재무 자료를 분석을 하고 사업 내용을 살펴보고 하는 것들은 바로 바텀업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거를 짧게 한 줄 내지 두 줄로 설명하실 수 있으신지요. 그걸 설명하지 못한다면 본인은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뭘 알고 투자하셨는지라는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다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그 회사의 사업부가 몇 가지가 있고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지 아시는지, 그걸 모른다면 그 기업이 잘 나갈지 못 나갈지 뭘 보고 판단을 하셨느냐라는 것들을 묻고 싶어요. 과거 매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아시는지, 그걸 안 보셨다면 이 기업이 앞으로 잘 나가고 주가가 오를 거라는 걸 뭘 근거로 판단하셨는지라는 것들을 묻고 싶은 거죠. 그걸 모른다면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사실 확인을 못 하신 것이다. 즉 눈을 감고 다트를 던져서 중심에 맞기를 바라시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탑다운 어프로치 결과와 바텀업 어프로치 결과를 결합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의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종합 분석 차트를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 차트 하니까
피터 린치가 차트 분석을 하는군 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차트는 여러분이 보시는 일봉 주봉 차트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간단히 그려드리면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어요. 주가의 분기별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밑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바로 분기별 순위, 주당 순위, 분기별 주당 순이익 차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분기별 자본액이 그려져 있죠. 이러한 차트가 그려져 있으면 이러한 괴리에 의해서 과연 이 기업이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에 그 판단할 수 있는 차트죠. 일봉 주봉 차트는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를 보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 과거에 이런 미국의 SEC에서 이런 사업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 같은 것들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때는 판단할 근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봉 주봉 차트 같은 차트를 보았다. 하지만 SEC의 사업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 같은 것들이 공개된 이후에는 차트를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그 오래된 분이 안 쓰는 방법을 현재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저도 맨 처음 차트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감명 깊게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차트 분석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봉 주봉 그래프도 볼 줄 몰라요. 말 그대로 그냥 선 그래프 정도나 봅니다. 그 이상 뭐 잘 보지도 않고요. 그렇게 이런 차트 분석하는 것들은 예외 사항도 많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눈을 감고 투자하시는 거랑 별로 안 다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차트는 바로 내재 가치와 현재 주가 간의 괴리가 얼마나 있는지, 과소평가되었는지 과대평가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차트이지, 우리가 여러분이 익숙한 뭐 차트를 알면 뭐가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책자에 나오는 그런 차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를 빌려서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차트가 어떤 차트가 나와 있는지, 과연 일봉 차트, 뭐 주봉 차트, 뭐 무슨 차트 이런 수많은 차트들이 나오고 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자료 검토하는 것들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피터 린치의 경우가 자신이 하루에 써야 되는 시간에 대부분을 이런 그 책을 읽고 자료를 읽고 검토하는데 사용하고 있지, 주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시간을 쏟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로 하는 일은 책을 읽고 잡지를 읽고 자료를 읽는데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바로 이 자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열심히 보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차트를 개별 종목에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사업 보고서를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고 있고, 감사 보고서를 한 번 더 뒤져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러한 내용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을 더 쏟고 있다. 또한 최근 유튜브에 보시면 과거에는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계세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박세익 전무님 같은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증권사 뭐 리서치 센터장 같은 분들이 나와서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내용들은
한 20억, 30억씩 펀드를 맡기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유튜브 나와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듣고 그분들의 의견들을 절대적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귀담아 듣고 자신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각 리서치 센터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듣다 보면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이 저 사람 믿었더니 엉터리네? 그거는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눈 감고 다트를 던졌더니 안 맞았네? 의 자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강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바로 이런 사업 보고서나 연결 감사 보고서 이런 재무제표를 읽어서 기업의 실질을 파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나머지 강의들을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